자, 지금 원내대표단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속보 자막 보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수 재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자기 연명을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 있다. 아까 김현주 대변인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맥을 타고 있네요. 한동훈 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없으면 투표용지 문제 해법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거죠.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모여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인데 한동훈 대표 투표용지 문제 해결 말고도 이 좀 큰 플랜이죠. 보수 재건에 대한 얘기도 했군요. 한동훈 의원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재건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모두 함께 가고프다. 이 말은 어떤 누구든지 뜻을 같이 하면 손을 잡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말이죠. 자, 한동훈 의원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보수 재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한다면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세력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도 말을 했었는데요. 원내대표단 구성에 친한계도 모시고 싶다고 얘기한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화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인물이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의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일성을 얘기했죠. 당선 소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 뜻을 같이 하면 누구와도 손잡겠다. 저 두 개가 합쳐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복당이나 이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복당까지 염두에 둔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후보 시절에 이미 보수 재건이라는 기치를 하나 내걸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던 박민식 후보보다 거의 트리플 스코어에 가까운 그 많은 표를 시민들이 준 것은 그래 네가 나가서 보수를 재건해봐라 라는 그 뜻까지도 넓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미 시민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가르마를 타주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 재건이라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걸림돌이라는 표현은요. 지난 1월 초에 장동혁 대표가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명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와 판단해 보건대 시민들의 이 뜻까지 모두 함께 포함해서 이제 보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 것인가가 명확한 만큼 더 이상 늦지 않게 결정을 하라라는 목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 또 복당에 대한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급한 질문이었을까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 상황에 한동훈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관련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요거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승부였어요. 잘못하면 제가 정치적으로 죽었겠죠? 이 민심을 보여줬다는 건 이런 경고예요. 너네 총선에서 이런 식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겠어? 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대선에서 꿈도 꾸지 마. 이런 얘기란 말이죠. 정권을 되찾아올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상식적인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인생 목표를 갖고 있어요.